한 잔씩 나눠 드시겠어요? 제가 이사하는 중이라 오늘 손으로 이렇게 싸가지고 왔습니다. 지난주 두부가 잘 팔린다고 아시에서 고맙다고 엄청 고마워하더라고요. 네, 두부가 그냥 독이 난다고. 오늘도 두부의 요리를 좀 연장해서 하는데 오늘 세일이래요? 항상 세일. 두부는 항상 세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여름일수록 우리가 칼로리가 낮으면서 단백질이 풍부한, 그러니까 제가 오늘 해온 이 요리 몇 가지는요, 지난주도 그랬지만 50에서 60 그렇게 한 끼에 해먹으면 또 칼로리가 얼마나 좋아요. 그 만두, 튀긴 만두 하나, 그 다음에 뭐 저 떡볶이 하나 그러면 뭐 벌써 150 막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는데 두부에다가 이렇게 야채 섞어서 이렇게 먹으면 우리가 50에서 60. 그러니까 몸도 가볍고 또 우리가 필요한 영양분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아까 로즈마리 했는데요. 그 로즈마리가 봄에 이렇게 연한 연두색으로 이렇게 이제 싹이 나요. 그럴 때 이렇게 훑어가지고 소쿠리에다가 이렇게 찬물 틀어놓고 살살살살 씻어준 다음에 찹해가지고 그 튜나피쉬 샌드위치 거기다 찹해서 넣어서 잡수면,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아, 이거 먹으면서 내가 지금 이태리 여행 중에 샌드위치를 먹고 있구나, 이렇게 아주 향긋하면서 비린내도 없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이렇게 그냥 훑어가지고 생선 조림하실 때 그 양파 같은 거 하실 때 밑에다 좀 뿌려주세요. 그러면은 비린내도 없고 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아까 마리아님만 이렇게 애기 푸대기를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크리스마스 때 그 홈디포 같은 데 가면 추리, 미니 추리 만들어서 팔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선물용으로 이렇게 꼭 누구를 주거든요. 정말 꼭 주고 싶은 사람. 그러면 현관 들어가는 데나 아니면 안방에 침대 머리맡에 옆에다 두면 그 향기가 아주 잠을 잘 자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기쁘게 또 뭐 하나를 가지고도 어떻게 이용할까 이런 거를 좀 생각하시면, 여기가 열기가 뭐 대단한, 제가 조금 이쪽으로 왔습니다. 1번 청국장 두부 무침이요. 이거 이제 하려니까 제가 또 이제 요리를 해 먹어봐야 되잖아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냥 두부, 여러분 항상 두부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뜨거운 물에 한번 살짝 이렇게 넣었다 빼시고, 연한 것일수록 좋아요. 순두부. 부침용만 빼고 그 두 가지는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연한 거 이렇게 해서 뜨거운 팔팔 끓는 물에 한번 싹 넣었다 빼가지고 이 조리나 이런 데 소쿠리에다 놓으시면서 살짝 눌러주시면 물이 빠지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제 누르지 말고 하여튼 건져 놓으면 어느 정도 빠지잖아요. 그럴 때 이제 잠깐 준비하시면 거기에다가 풋고추를 다져가지고 피망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피망도 좋고 풋고추도 좋고 집에서 이제 기르는, 제가 이제 한 4, 5일 나갔다가 이제 와보니까 이제 토마토도 끝물이고 이제 다 그렇더라고요. 고추 같은 것도 이제 막 따가지고 이제 몇 개 찍어 먹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다졌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풋고추, 이제 두부 그렇게 해가지고 다져서 무치세요. 근데 이제 이런 거 할 때는 들깨하고 들기름을 넣으시면 훨씬 맛도 있고 영양도 있죠. 그래가지고서는 물을 좀 쭉 빼신 다음에 주물주물 하시고, 거기에다가 소금 전혀 안 넣었어요. 거기다 청국장 한 스푼만 넣으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주물주물 엉성하게 엉글엉글하게 하시면 우리가 이 짠맛, 나트륨도 덜 먹고 이렇게 된장만 이렇게 해서 찍어서 먹는 것보다, 그리고 풋고추가 들어갔기 때문에 상큼한 맛이 있어가지고 별다른 색다른 이제 여러분들 저녁 한 끼가 될 수 있어요. 한번 잡숴보세요. 잡숴보시고 마음에 안 들거든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피망 두부
체험이라고 그랬는데 피망이 있고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가지도 있어요. 근데 요새 피망도 너무 막 좋고 가지도 좋은데 우리가 그거를 그냥 요리해 먹는 건 뭐 어디다 뭐 샐러드 넣는 데다가 넣어 먹어도 좋고 하는데 전에는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전에는 고기 살코기를 다져가지고 그거를 그때 다진 양념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두부와 섞어서 이렇게 채워 주십시오 했는데 고기를 싹 빼시고 빼시고 거기다 두부하고 모든 야채를 넣으시면 전혀 상관없어요. 네. 그리고 정 고기가 잡수고 싶으면 제가 말했죠. 콩 삶은 물, 까만 콩 삶은 물에다가 저염 소금을 조금 넣어가지고 살코기만 살짝 졸여주시면 전혀 소금기도 없이 이렇게 찢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고기다가 한 점 얹어서 잡수면 정말 고기 못 먹어서 침이 줄줄 난다. 그럴 때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것도 참을 수가 있다. 그러면 참아주시면 언젠가는 고기를 먹게 해주시겠죠. 우리 선교사님께서. 아마 이 땅에서는 어려울 네. 그 피망의 그 씨가요. 우리는 보통 확 잘라면 씨부터 탁 떼어버리잖아요. 그랬는데 모든 씨가 좋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피망 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망 씨 탈탈 털지 마시고 하얗게 좋을 때 좀 이제 냉장고에 좀 오래 있을 때는 색깔이 좀 변하면 좀 떨어버리시고 깨끗하게 프레시할 때는 그 피망 씨까지 같이 하세요. 그래서 두부를 먼저 이제 체에다 걸러서 물기를 좀 빼신 다음에 거기 보시면 써놨죠? 두부, 당근, 다진 파를 넣으세요. 거기다 좀. 네, 그러니까 같은 피망 요리를 해도 거기다가 파도 넣어보고 또 뭐 다른 쑥갓 같은 것도 넣어보고. 그러니까 요리는 엄마의 손끝에 여자들 손끝에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시면 또 쑥갓을 넣어보시면 생으로도 괜찮지만은 그 향긋한 맛이 또 미나리가 또 괜찮아요. 네, 미나리도 이렇게 찹해가지고 거기다 섞으셔가지고 그거를 이제 넣으신 다음에 그거를 이제 오븐에다가 하셔도 되고 프라이팬에다가 약간 올리브유를 뿌리셔가지고 이제 부셔도 되는데 올리브유를 넣으면은 이제 칼로리가 좀 올라가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은 정말 기운이 없다 하면 올리브유에다가 프라이팬에서 연하게 해서 노릇노릇 앞뒤로 지지시고 그렇지 않으시면 찜을 하든지 아니면 오븐 속에 잠시만 한 170도에서 200도 해놔가지고 그냥 한 몇 분만 넣으시면은 15분 거기 써놨죠 제가? 네, 그렇게 해서 살짝 꺼내시면 두부도 생으로 먹을 수 있고 피망도 생으로 먹을 수 있는데 우리가 약간 또 이렇게 구운 맛도 그러니까 360도 뭐 350도 이렇게 굽는 게 아니고 약간만 숨만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잡숴 보시면은 그리고 거기에 그 드레싱 같은 거를 조금 뿌리셔서 잡수셔도 좋고요. 집에서 메요네즈 같은 거 만드셔가지고 여기서 메요네즈 만드는 거 모르시는 분 다 아시죠? 네. 저기 열성분자신 분들만 빠지셨는데 이따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다 토마토 조금 넣어가지고 가르면 우리 다우전이 돼가지고 너무 맛있죠? 거기에다가 이제 그 로즈마리도 좋고 뭐 아무거나 민트 조금씩 넣어가지고 이렇게 잡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지 두부찜은 제가 이제 똑같은 방법인데 그거는 이제 가지를 요즘 가지 얼마나 좋아요. 가지 3cm 정도 이렇게 두툼하게 해서 가운데를 조금 파세요. 파신 거 버리지 마시고 그것도 찹해가지고 두부랑 같이 이렇게 하셔가지고서는 거기에다가 채운 다음에 그거는 이제 찜을 하셔요. 약간 찜통에다 한 10분 정도 이렇게 해서 찜을 하시면 충분히 가지도 익거든요. 그래서 5분 정도만 익히고 해도 되고 조금 5분 정도 하면 좀 설컹한 맛이 있다 이럴 때는 조금만 더 두시면 항상 요리는 국물을 낼 때도 한 15분이 넘으면 안 되고 예, 모든 거 콘 같은 거 모든 살짝 익히는 요리는 영양이 제일 파괴가 안 되는 게 8분에서 10분
사이에. 그러니까 그렇게 살짝 해주시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가지가 이게 저지방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피망 저지방이고 이제 바이타민이 없는데 이 피망이 여러분들 들어가서 인터넷이나 보시면 아주 바이타민이 충분히 많이 있거든요. C에 더 많고 그러니까 그거를 보충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지가 그러니까 뭐랄까 다이어트 음식이에요. 그러면서도 우리한테 꼭 필요한 또 그 보라색 껍질이 너무 우리한테 이 노화 방지나 암에도 그러면요. 그 암 환자가 한국에서 15년을 가지만 먹고 그 암을 견디신 분이 한번 텔레비에 나오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슬쩍 지나갔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인터넷 찾아서 보니까 그분이야말로 이 가지에 대한 요리는 와이프도 안 시키더라고요. 남자분이신데 당신이 생으로도 그냥 잡수면서 하다못해 그냥 이렇게 못생긴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농사져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사등분 해가지고 텔레비 보면서 손님이 와서 누구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그 여기 기미 끼고 그 마사지도 그렇게 좋대요. 생으로. 그래가지고 마사지도 자기 살을 남자분인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검버섯 그 까만 검버섯이 연해지면서 없어지고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양반이 실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바르고 이렇게 마사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리도 네.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유럽 쪽에 가보시면 알지만 이 가지 요리가 엄청 많아요. 가지, 뭐 홍화, 뭐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가지를 우리가 쉽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거의 2달째 가지를 내놓는데도 아무 소리 안 해요. 왜냐면 양도 많고 값도 싸고 또 이렇게 집에서는 잘 안 해먹게 되잖아요. 사실 가지 해먹는 분들 뭐 여기 이렇게 너무 두껍다고 싫어해요. 우리 한국까지 예쁘게 이렇게 뾰족한 것만 찾지 여기 중국까지 막 이렇게 그냥 이머서간 거 싫어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보라색이 진한 거 그런 거 고르셔가지고 많이 해 잡수세요. 그냥 살짝 쪄도 좋고. 미국 사람들은요. 예. 그 뭐 라자냐나 네. 뭐 이런 거 그런 거 할 때 이탈리안 레스토랑에는요. 그럼요. 고기 베지테리언들은 오면은 무조건 내고 가지 이름. 그럼요. 가지를 올리브에 이렇게 발라가지고 꼬갖고 저기 뭐야 고기처럼 이렇게 라자냐에 놓고. 라자냐. 뭐 네. 전부 다 그렇게 미국 사람들은 고기 대신 먹어요. 네. 그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약간 소금에 약간만 뿌려서 이렇게 놔두면 고기에 이렇게 물이 쭉 빠져요. 부드러워지면서. 그래서 그거를 요리하셔도 좋고 옛날 우리 할머니 시대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쪽쪽 찌개가지고 밥 뜸들 때 얹었다가 그럼 밥 냄새도 구수하게 같이 나면서 그거 이제 들기름, 참기름 묻혀가지고 그렇게 해서 잡수시면 아주 가지 많이 잡수세요. 이 큰 거 진한 색깔 많이 사시다가 또 교회 뭐 식사당번 하실 때 가지 볶음 하세요. 오늘 가지 동나게 네, 암에도 좋고 우리 노화 방지에 아주 많은 역할을 하니까 그 보라색 그리고 여러분들 한두 개 사가지고 가셔서 얘기하시면서 아이들하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여기랑 이렇게 다 마사지 좀 해주시면 노화 방지에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데친 버섯과 마늘 소스 두부라 그랬죠? 예, 두부도 역시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한번 뜨거운 물에 이렇게 통째를 이렇게 넣었다 빼셔가지고 굵게 국물 꼭 짜지 마시고 이적 때 막 그냥 주무르고 흐트리는 것만 했으니까 이렇게 이제 좀 굵게 한 3-4조각을 내셔가지고 이제 소쿠리에다 놓으시면 물이 쭉 빠지죠? 그 예쁜 모양 그대로 이 접시에다가 담는 것도 좀 예쁘게 담아야지.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신방 가보면 독일서 사왔네, 뭐 영국서 사왔네 해가지고 뭐 이름도 모르는 오리지널 뭡니다 하고 자랑만 하시지 언제 거기다 밥 한 번 뭐 한 번 주지 않거든요. 그 우리 죽으면 아무 소용도 없는 접시. 오늘 내가 우리 남편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어느 집에 갔는데 지금 돌아가셨어요. 아무로. 지금도 그 지난주에도 밥 먹으면서 우리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자부 며느리 하나를 뒀는데
며느리가 너무 예쁜데 아이가 안 가지는 거예요. 8년을. 그러니까 시댁에 오면 신경 쓸까봐 다 종이 접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종이 접시 쓰냐니까 며느리 설거지 안 시키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댁에 저 예쁘고 좋은 거 언제 쓰냐니까 며느리 간다면 그 자기네들도 못 먹어 거기다. 밤낮 플라스틱 조각이 다 나오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드렸어요. 거꾸로 해라. 며느리 온 날은 안 쓰던 접시 쓰고 그 대신 설거지는 시어머니가 하고 며느리는 상 치우고 과일 깎거라. 그러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 귀하게 내 가족을 귀하게 여기서 예쁜 그릇에 써야지. 그리고 이제 목사님도 언제 신방 오면 저기다 우리 밥 줍니까? 그러거든요. 막 자랑하세요. 독일서 사오고 영국서 사오고.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오늘 내가 간다 하면 저 그릇 누가 쓰나 그 생각하시고 두 분이 잡숴도 멋있게 그래서 두부를 예쁘게 놓으시고 그 다음에 각종 버섯을 다 이렇게 손질하셔가지고 뜨거운 물 팔팔 끓일 때 한번 살짝 넣었다 빼세요. 그러면 모든 저기가 좀 뻣뻣하지가 않고 부드럽잖아요. 그것도 소쿠리에다가 누르지 마시고 물기 빠지게 쭉 놔두시면 뜨거운 김이 있을 때 그냥 넣었다 빼서 소쿠리에다 이렇게 조금 펼쳐 놓으시면 그 뜨거운 훈기엠에 이렇게 물도 빠지면서 이제 부드럽게 돼요. 그리고 그걸 두부에다 이렇게 살짝 얹으시고 그 다음에 쑥갓, 파란 이파리 아니면 미나리 이파리 그거 뜯어가지고 위에다 얹으시고 그래가지고 마늘 소스를 거기다 곁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마늘이 얼마나 좋은지 아시죠? 네. 그 아린 그 성분이 아리신 뭐 그런 성분이 우리의 암과 모든 걸 이 혈액을 그러니까 우리 심장을 좀 활발하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진 음식을 먹을 때 꼭 이제 그거 이렇게 뭐 싸서 먹는데 그렇지 않아도 마늘을 좀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냉채 같은 거 해잡술 때도 꼭 겨자 소스만 하시지 마시고 마늘을 곱게 찌세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저기 레몬즙이랑 해서 하시면 좀 색다른 맛이 나요. 소스가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거기다 얹어가지고 잡수시는데 거기에다가 약간 저소금 간장 같은 거를 조금 섞으시고 레몬즙을 좀 짜시고 그래가지고 그 소스를 그 두부와 버섯하고 여러분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리고 멋있고 그러니까 친구 만약에 점심 때 온다 그러면 얘 오늘 오면 뭐 먹이지 찌개를 하나 먹었잖아 이렇게 신경 쓰시지 마시고 대화 많이 하시고 또 즐겁게 차 마시면서 그러면 두부 한 두모 해놓고 가운데다 그리고 버섯 표고버섯도 좀 불려가지고 같이 해서 하면 버섯 자체에서 씹히는 맛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거 넣으시고 소스 마늘 소스 넣으시면 그게 합쳐져가지고 한 마늘이 조금 오히려 칼로리가 올라가니까 한 60, 70밖에 안 돼요. 그래도 우리한테 충분한 런치가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즐겁게 대화하시고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 음식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너무나 시간이 넉넉한 거예요. 네. 처음에 저희 목사님이 6개월 먼저 오셨는데 미국 친구랑 같이 이렇게 학교 기숙사에서 있는데 그 이제 방이에요. 그런데 미국 친구는 같이 도서관에서 딱 오면 그 미국 친구는 계란 후라이 하고 스팸 굽고 토스트 하고 너무너무 맛있게 막 냄새도 막 구수하게 해가지고서는 그러고 먹는데 설거지까지 15분밖에 안 걸리는데 목사님은 이제 뭐 치즈 뭐 이런 거 잡수니까 자꾸 배 아프고 그러니까 저한테 왔어요. 편지가 미역국 끓이는 방법, 된장찌개 끓이는 방법 좀 적어달라고. 그래서 이제 몇 개 카피해가지고 이제 보냈는데 그대로 하시느라고 미역국 끓이는데 온통 냄새가 나가지고 난리지 비린내 나지. 그러니까 막 아파트 그 다 열어놓으면은 이 방 저 방에서 문 닫는 소리들이 학생들이 탁탁 닫는데요. 된장은 또 우리 목사님은 또 된장도 그래서 내가 목사님 시절에는 된장은 탁에 가서 끓여 먹는 거지 거기서 왜 끓여 잡숴가지고서는 학생들이 막 벌써 목사님만 들어오면 창문들을 불어 팡팡 닫는데요. 냄새 난다고. 그래 미역국도 냄새 지독하지 된장국도 냄새 지독하지. 그렇게 해서 끓여가지고 다 저기 한 다음에 먹고 치우고 나면 1시간 꼴박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양가는 하나도 없고 맛도 없고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잘됐다. 그러고서는 이제 제가 그랬죠. 목사님한테 편지를 쓰기로. 금식을 해도 좋고 죽을 먹어도 좋으니 같이 삽시다. 그러면 내가 냄새 안 나게 된장국도 잘 끓여줄 테고 미역국도 잘 해줄 테니까 갑니다. 그러고서 6개월 만에 쫓아왔어요. 네, 그래가지고서는 못 가고 비행기 값이 비싸서 아직까지 못 돌아가고 살다 보니까 네, 이렇게 살게 됐습니다. 아이들 핑계 대고 이제 아이들 조금 크면 간다 했는데 또 막상 아이들 대학 가고 결혼할 나이 되니까 제일 부모의 손길이 필요할 때가 대학 가고 결혼할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못 가고 불효를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사모님, 사모님. 네. 버섯을 손질을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냥 마른 생버섯은 그냥 깨끗이 흐르는 물에 씻어가지고서는 이렇게 모양을 내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 팽이버섯 같은 걸 이렇게 찍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표고버섯 말린 게 있으면 그거는 약간 불리시는데 처음에 흐르는 물에 좀 씻으셔가지고 먼지랑 가상사리를 틀어주신 다음에 물 조금에다 담그세요. 제가 항상 그랬죠. 표고버섯 물을 버리지 마시라고. 그거 한 2개라도 이런 그릇에다가 밥공기에다가 그걸 담궈 놓으시면 그 꼬랑지 있죠? 꽁치 있는 데만 부른 데만 좀 칼로 잘라내시고 그 국물은 드레싱 만들 때 쓰세요. 같이. 그러면 그 버섯 냄새가 더 향긋하게 이 표고버섯 그 담근 국물이 전혀 버리지도 않고 그걸 쓸 수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그렇게 해서 쓰시면은, 그리고 요구르트 같은 거에다가 섞어가지고도 드레싱 만들 때 그 표고버섯 국물 넣으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아예 찬물에 깨끗하게 좀 씻은 다음에 담궈 놓으시면 되겠어요. 네. 뭐 질문 또 있으세요? 5분 감자채시구나. 네, 이제 아니요, 이제 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감자채, 브로콜리, 양파구이라고 그랬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신 항상 감자는 몇 개씩 냉장고에 삶아 놓으시라 그랬죠? 껍질째 깨끗이 씻어가지고. 그래서 생으로 해도 돼요. 생으로 채를 굵게 썰어가지고 프라이팬에다 하셔도 되는데, 그러면 올리브유도 뿌려야 되고 기름도 넣어야 되고 막 이래요. 근데 삶아놓은 걸 쓰시면 덜 익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그냥 프라이팬을 연하게 해가지고 너무 센 불에 말고 중불에 해놓으셔가지고서는 그 익은 감자를 굵은 채로 쓰세요. 그래서 프라이팬 가득 이렇게 채우세요. 다 채우시고, 브로콜리는 깨끗이 씻은 다음에 털털 털고 옆에 이렇게 꼭지 있는 데를 살짝 깎아내면 그 딱딱한 거 벗겨지죠? 그걸 벗겨내시고서는 얇게 좀 썰어주세요. 그래서 거기다 뿌리시고, 그 다음에 양파는 씻어가지고 채 썰어서 찬물에 잠깐 담갔다가 하셔도 되고, 요거 할 때는 안 씻어도 돼요. 그러면은 그 자체가 밑에 감자 깔은 데다가 브로콜리 넣고 양파, 어니언 넣고서는 뚜껑을 살짝 덮어두세요. 그럴 때 기름을 넣으셔도 좋지만 그 프라이팬이 좀 중불에 닳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차가운 물을 한 2스푼 정도를 샥 뿌려주세요. 아니면 손으로 이렇게 찬물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뿌려주시거나, 아니면 스프레이 항상 부엌에 하나 두시라고 그랬죠? 이렇게 살짝 뿌려두시고 이걸 붙여두세요. 뚜껑을 덮어두시면 그 감자가 익었기 때문에 그렇게 과히 시간도 안 걸리고요. 금방 노릇노릇하게 되면은 그건 뒤집을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브로콜리가 숨도 죽어있고 양파도 이미 숨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약간 거기다 후추 소금만. 네? 그렇죠. 근데 그거는 그냥 각자 머릿속에 조용히 응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이죠? 네. 그래서 맛있게. 라면을 해요. 네. 저기 아이들 줄 때는 그렇게 치즈도 이렇게 아메리칸 치즈, 스위스 치즈 이렇게 어슷어슷, 아니면 체다 치즈 좀 뿌려가지고 이렇게 주셔도 되고, 또 아빠들 이렇게 해서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청포묵 냉국이요. 그건 너무 간단하죠. 오이하고 묵만 있으면 돼요. 청포묵.
청포묵은 몇 대 몇으로 한다고 그랬죠? 예, 6대1. 6대1로 하시면서 묵 자체에다가 거의 다 한 다음에 뭐를 넣는다고 그랬어요? 올리브유. 올리브유를 한 2스푼 정도. 근데 양도 조금인데 왜 2스푼 넣으면 또 아니니까 거의 여기 한 봉다리 1kg짜리 요만한 거 이렇게 한 컵 반 정도 되는 거는 한 2스푼 넣으면 돼요. 근데 이제 그거 반 정도 쓸 때는 한 스푼만 넣으시고 그러면 묵이 한 3일 갈 때까지 굳지가 않고 아주 부들부들하니 좋은 상태로 남아있어요. 그래가지고 묵을 굵게 채를 써시고 그렇게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국물을 냉면 다시 국물을 표고버섯 멸치든지 아니면 그 무, 예, 양파, 뭐 다시마 이렇게 몇 가지 넣어가지고 끓이신 거를 미리 얼리기도 하고 이제 이 얼음 얼리는 데 있죠? 아이스 거기다 얼리시기도 하고 아니면 뭐 그냥 저기 그릇 같은 데다 해서 얼리셔가지고 이렇게 칼끝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시원하게 냉면같이 잡수시는데 거기다 오이 좀 채 썰고 그런데 이제 이 청포묵 자체는 열이 없기 때문에 이 만약에 혈압이 떨어지거나 이런 사람들은 좀 덜 잡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서는 이제 저같이 열이 많은 사람은 항상 냉면, 뭐 청포묵, 보리차 이런 걸 많이 먹고 그러면은 열이 이제 좀 내려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름철 시원하게 여러분 첫날 말씀드렸듯이 수박 남은 거 갈아가지고 거기다 넣으시면 시원한 아주 청포묵에 아주 냉면이 어울려가지고 맛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그렇게 잡수고 겨울철에는 따끈하게 멸치 다시 해가지고 파 숭숭숭숭 썰어서 계란 하나 해가지고 싹 얹으셔서 그렇게 해서 잡수시면은 따끈하게 해서 잡술 수가 있어요. 예, 이 청포묵에도 우리가 혈압을 낮게 해주고 또 지방이 적으니까 여러분들 그 저녁 시간 5시, 6시 이후에 배고프고 시장하시고 궁금하실 때는 청포묵이나 도토리묵 그걸 드세요. 그리고 오이도 생으로 채를 많이 썰어가지고 넣으시고 그래가지고 잡수는데 청포묵이 쉽잖아요. 굉장히 쉽잖아요. 그냥 저녁밥 하시면서 조그마한 냄비에 물을 바글바글 끓일 때 컵에다가 한 2스푼 개가지고 넣어서 끓일 때 올리브유 한 1티스푼 넣어가지고 해놓으시고 참기름으로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 금방 넣어놓으시면 한 냉장고에 들어가면 20-30분이면 굳어요. 그래서 해놓고 있다가 저녁에 궁금하고 막 뭐가 먹고 싶어서 정말 저기 할 때 허기질 때 그런 때 오이 같은 거 넣으셔가지고 약간 비벼서 잡수셔도 좋고 그렇게 해서 뭐 한 가지 저기 하시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잡수시면은 청포묵이나 도토리묵 할 때 그 끓일 때 올리브 오일을 거기다 다 끓이신 다음 다 끓이신 다음에 그리고 이제 처음부터 젓지 마시고 물을 따로 냄비에 바글바글 그 5대1이면은 4컵을 넣고 끓이고 6대1이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도토리묵은 5대1이고요. 물이 5이고 도토리 묵가루는 1이고 그 다음에 청포묵은 6대1이라 이제 5컵을 물을 칼칼 끓이시고 1컵 가지고 개 가지고 그걸 부으셔서 불을 다 끄신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올리브 오일을 넣으시면 부드러운 이 묵이 됩니다. 그리고 첫째는 이제 굳지 않고 오래오래 두고 먹을 수 있다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이를 사실은 보관하려고 뭐 그렇게 한 건 아니었고 한참 많이 딸 때 먹었는데 그 안에 있는 거는 미처 꺼내 먹지를 못해가지고 안 꺼냈는데 옛날에 할머니 엄마가 그러잖아요. 무나 배추를 오래 보관하려면 캐베지 같은 거 신문에다 이렇게 넣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이 2개씩 이렇게 겹쳐지지 않게 오이 하나 넣고 접고 또 이렇게 똘똘 말다가 오이 넣고 접고 해서 냉장고 넣어놨는데 거의 한 달이에요. 근데 오늘 꺼냈는데 신기하더라고요.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역시 이 신문이 이게 뭐 야채 보관하는 조선일보로 싸셨어요? 중앙일보로 싸셨어요? 한국일보를 썼습니다. 네, 여러분 하여튼 더위에 우리가 좀 지혜롭게 좀 더위를 좀 식히는 방법으로 이렇게 맛있는 거 해 잡수시고 또 다 못 잡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좀 싸가지고 오셔서 같이 나눠서 잡수시고 그리고 제가 다음 주는 캐나다 락키를 갑니다. 저희가 7, 8년 전에 갔었어요. 그래서 저기 옐로스톤에서부터 2주 동안 저기 칼가리로 해가지고 해서 쫙 밴쿠버로 해서 이렇게 저희가 오레곤주에 살았었거든요. 6년 동안 처음 목회지가 이제 거기였는데 근데 다시 한번 가고 싶은 50개 주 미국 그리고 거긴 카나다지만 시애틀에서 그럼 거기 가서 네 요리가 그래서 비행기표가 좀 비싸서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뭐 저기 락키 가는 그거 보니까 1,000얼불이면은 1,100불이면 이제 이렇게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네 거기 마이가라 그 폭포 옆에 천일 폭포가 있고 네. 이번에 저기 탑강동에서 거기 3박 4일 네. 800원 네, 여기는 이제 저기 나야가라 쪽이 아니고 시애틀에서부터 밴쿠버로 해가지고서는 밴프에서 카나다 락키 맨 위에 꼭대기까지 제가 이제 그때 갔을 때 저희가 이제 2주를 여행을 가는데 밴프 맨 끝에를 갔는데요. 김치가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국물만 조금 남았었어요. 2주 하고 이제 이틀 있으면 돌아오니까 그때 저희 목사님이 라면이 이제 2개가 남았는데 옛날에 우리나라 라면이 일본식으로 매운 게 없었어요 전혀. 그랬는데 김치가 다 떨어지고 이제 국물이 조금 남았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걸 잡수시면서 텐트 속에서 이거를 저기 뭐죠? 무슨 등록하는 거 뭐지? 개발하는 거 등록하는 걸 뭐라고 그러지? 아이디어 등록. 아이디어 그런 거 저기 하면서 김치를 말려서 드라이 해가지고 이 라면 속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팔면 그때 이제 특허를 내면 이 라면이 세계적으로 잘 팔려 나가겠다. 우리 한국 사람들 있는 데서는 그러고서는 머무적 하고 1년 뒤에 김치 라면이 나왔어요. 그래서 김치 라면 역사가 한 27년 8년 돼요.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여행하면서 이거 김치를 말려가지고 이런 데다 넣어서 먹으면 부피 이렇게 국물을 안 흘리고 가지고 다닐 수가 있는데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텐트를 치고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조금 남았으니까 제가 아이들 보러 이제 나무 뿌리 주워오라 그러고 돌을 이렇게 해고 이제 불을 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불이 좀 사그라진 데를 파헤치고 감자를 거기다 이제 이렇게 싸서 넣고 그리고 이렇게 덮었어요. 우리가 시골서 옛날에 어려서 모래밭에다 불 막 뗀 다음에 이렇게 파가지고 불 뗀 다음에 감자 갖다 막 부어놓고 모래로 이렇게 해놓고 나무 막대기 꽂아놓고 집에 가서 저녁 먹고 오면 거기 찾아가서 이렇게 열면 그게 다 익어 있거든요. 근데 인심이 얼마나 좋은지 막대기로 표시해놓고 몇 군데가 있는데 자기 거 아닌 거는 안 파먹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뜯어가지고 막 수염 막 묻어가면서 이제 수영하고 먹었던 기억이 있잖아요. 그래서 애들 보러 가져라 그래서 하고 한쪽에서 커피 끓이고 그리고 나무 주스로 다니는데 그 모기향 이렇게 꼬불꼬불한 게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미국에도 이 꼬불꼬불하고 나온 게 3, 4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한국 사람이 텐트 치고 간 거잖아요. 그 모기향을 주워가지고 이게 친정 엄마 만난 거 같이 반가운 거예요. 세상에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한국 사람이 왔다 갔다. 근데 락키 산막에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악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전교 학생이 15명밖에 안 뽑는데 1년에 거기에 6명이 한국 학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이올린 그 당시 어린 아이들이었는데 바이올린도 벌써 유럽인이 미국인이 카나다에서는 다 휩쓰는 아이가 한국 아이고 피아노 이런 거 성악가들 그래서 우리 거기 가서 한국 아이들을 만났는데 정말 너무 눈물 나고 걔네들이 너무 보배롭고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랑
다시 시간 한번 되면 캐나다 락키를 한번 가보자. 근데 사진 찍어온 거 보면 아주 그 하나하나가 다 그림 엽서 같이 맑고 깨끗하고요. 그 다음에 산량과 그 사슴이 그냥 널려 있고요. 온천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눈산을 큰 탱크 같은 차가 가는 거예요. 가서 그 밑에를 보면 요런 물 색깔이 요런 색이에요. 아직 요런 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 물을 먹으면 장수한다 그래가지고 다들 막 외국 사람들도 퍼먹고 그러는데, 이제 한 가지 그때 그 당시에는 일본 사람들이 거의 3분의 2를 차지해가지고 여행을 그렇게 많이 들어와서 일본말 먼저 안내 광고를 하고 영어를 하고 이러는 걸 보고, 아,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못 온 거가 참 좀 아쉽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희만 가게 돼서 좀 죄송은 한데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즐거운 일주일 되시기 바랍니다.